이제 뭐 오늘 마지막이죠. 마지막이고 어쨌든 전주에서 이 출판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9번씩이나 사실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이제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전주의 출판이라는 게 뭐 이제 가명도 있고 뭐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전주 출판의 핵심은 이 상업 출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반각본이란 말을 안 쓰고 왜 상업 출판을 쓰는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실제 출판이라는 게 진정한 출판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상업 출판이죠. 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만들고 그게 또 산업으로 연결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우리나라의 출판이라는 게 산업으로 저는 전통시대에는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특히 이제 이 상업 출판이라는 제가 정의하는 이 부분은 굉장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특히 이 전주라는 곳에서 사실은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할 테마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제가 얘기했던 나주 같은 경우도 이미 이러한 상업 출판의 어떤 그 선화가 열렸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전라도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주로 이렇게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체 전주라는 데는 어떤 도시냐, 이걸 제 얘기가 아니고 옛날 분들이 어떻게 전주를 이해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전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라는 게 뭔가 특히 이런 글자는 보신 적 없죠? 이게 무슨 현자냐면은 뭔가 민첩하다,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리 하면 뭐예요? 이제 박다. 이제 박다. 속상현리. 풍속이 현리를 숭상한다.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박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안 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전주가 특별히 이제에 박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려시대부터 쭉 내려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주 하면은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현리라는 말을 써요. 이에 밝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화려한 동네. 이제 밝으니까 뭐가 많아요? 돈이 많지. 돈이 많으니까 화려해. 사치가 많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그런데 이게 양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일반 백성들도 추박은 뭐예요? 소박한 거야. 뭔가 소박하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백성들마저도. 전주라는 동네는 뭐예요? 이제에 밝아서 돈도 많고 동네 자체가 화려하고 그래서 백성들조차도 이게 뭔가 이게 검소한 게 없어. 그래 잘 먹지. 자, 그런데 이 전주라는 동네가 사실은 여러분 생각에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오죠? 그런데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전주는 서울, 평양 다음의 도시예요. 나중에 이제 그 당시 도시 모습들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매천 황현 같은 경우 매천 황현 아시죠? 매천 황현이 이제 서울의 이 과거를 보러 가려면 남원에서 올라오잖아요. 남원에 올라와서 이 남문 통과해서 북문 통과해서 이제 가야 서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천의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이 만마관쯤 오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뛴대요. 왜? 무서워서. 어찌나 여러분들 매천 황현의 초상화 본 적 있죠? 사진. 짝눈에다가 조그만하고 안경 쓰고 맞기 좋잖아. 이런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늘 아마 괴롭힘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만마가쯤 되면은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하던 남문 안에 들어와서 남문쯤 와가지고 재빠르게 식당에 들어가서 국밥을 한 그릇 먹는답니다. 먹고 나면 그냥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도 모른대요. 그렇게 잽싸게 먹고 북문으로 튀어가는 거예요. 근데 북문까지 얼마예요? 1km도 안 되잖아요. 북문을 넘어가면은 마음이 놓인대요. 그러면서 매천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전주에 그 당시에 19세기 말이잖아요. 누가 많냐? 누가 많겠어요? 외국인이 많고. 또 누가 많아요? 한량들이 많고. 깡패들이 많고. 전국의 한량이 다 모여서 여기서 먹고 노는 거야. 그게 전주예요, 그게. 이 말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선 말기까지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전주에는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안 살았어요. 여기 아전들 동네예요. 아전들, 양반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무서워서. 다 익산, 남원, 이리 다 내려가고 완주 다 밖으로 나가고 여기 도성 안에는 못 살아요. 이제 밝은 그래서 돈이 많이 번 사람들이 이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마저도 어때요? 검소한 게 없어요. 이게 전주다. 사실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 얘기고 이중환의 택리지를 쓴 이중환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전주는 인심이 야박해서 하룻밤 묵을 데가 없다. 이게 일반적인 전주에 대한 평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밖에서 본 전주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죠? 지금 안 그래요, 그러면. 제일 무서운 분들이, 저런 분들이. 안 그래요 하는 분들이. 지금도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데 정말 무서운 동네지. 제일 무서운 게 아전들이에요. 전국적으로 제일 악독한 아전들. 자, 이런 전주에서 이제 그러면 출판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출판은 시대를 보고 지역을 보고 인물을 보는 창이에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누가 출판의 주체냐? 왜 출판을 하느냐? 누가 수요층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출판에 무슨 책을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누가 뭔 목적으로 찍어냈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책을 볼 때는 출판 이야기할 땐 이걸 어느 지역이든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관각, 사각, 반각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남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관각의 탈을 썼지만 실제로는 사각, 그러니까 개인의 목적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실은 반각은 아니지만 사각의 형태를 띠면서도 이 반각의 형태를 가진 예를 들면 이제 구운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죠. 전국책이라든가 이 관각은 사실은 이제 여기 전주처럼 가명이 있는 동네가 왕의 지시에 의해서 책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에서 책을 찍으면 어떤 문제가 돼요? 필요할 때마다 책을 찍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종이가 필요해. 근데 종이가 책판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 비용이 얼마 들어요? 0이에요, 0. 시간이 흘러가면서 책판의 가격은 0에 수렴해요. 원가 회계를 하면 0이 나와. 그런데 늘 필요한 게 뭐예요? 종이는 늘 필요해.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활자 출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활자 출판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책값이 100이다 그러면 50이 뭐예요? 종이값이에요. 나머지 50은 뭐예요? 거기에 인출 비용, 그 다음에 책 표지 앞뒤 비용, 능화판 비용,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식자 비용 이런 비용 다 하면 그게 한 45에서 50 되고 나머지가 종이값이에요. 그러니까 종이가 제일 구하기 쉬운 전주가 완성맞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요. 전주라고 해서 전주만 종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변에 고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종이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책을 찍어낼 때 종이를 어디서 조달하느냐 보면은 전주도 나오지만 전주 외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관각은 여러분들 옛날에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관각, 사각은 조금 떨어지고 반각 이러한 것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출판이 된 소위 말해서 상업 출판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했지만 이 관에서 나는 출판이라는 것은 왕명에 따른 출판이 이제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령칠사의 하나가 학교를 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있고 그다음에 무인집이라든가 또 기호에 따른 출판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에 있는 상업적 목적의 출판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 출판이라는 게 뭐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상업 출판이 사례가. 그리고 이제 임난유의 전주의 상업 출판은 어떻게 시작됐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19세기 전주의 상업 출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구성리 얘기가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사실은 이게 잘못 고정이 되면서 자꾸 딴 얘기를 하면서 논문에 인용까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서 제가 이 얘기를 따로 해드릴 겁니다.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이 엉터리 책을 보고. 왜 내가 엉터리 책이라고 그러냐. 완판본 백선이라고 해놨는데 완판본 백선? 그 백선이면은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뽑는 다음에 여기서 10종이나 들어갈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완판이란 말도 일제 때 생긴 말이에요. 경판, 완판, 달판 하면서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 뭐 우리나라가 연구하면서 이거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그래요? 전주판을? 전주판이라고 그래요. 완영판이죠. 전주판이라고 해요, 보통은. 실제 용어상으로는 전주판 이렇게 나옵니다. 완판이라는 것은 이제 줄여서 일제 때 주로 이제 쓰는 말이고 실제로 후대에 생긴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이 완판본의 저는 시대를 떠나가지고 조선 후기의 완판본을 저는 뭘로 드냐면 사실은 이 책은 1438년에 마지막에 간기가 있어요. 이게 전주에서 나온 책이에요. 전주부에서. 근데 이게 도가서인데 참 이런 것도 이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한 1, 2년 전에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전라북도에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저도 그 이분 거 보여주길래 사진을 찍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사실은 개인이 사기는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요. 박물관에 들어갔어요. 도서관에 참. 근데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 당시에 적어도 어느 기관에 나서서 사실은 구입을 했어야 될 책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 전주에서 나온 전주 가명판이라고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가명판 중에서는 이게 지금 제일 오래된 거예요. 1438년에. 이게 도가서인데 유일본이에요. 필사본은 일본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게 판본으로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 이미 전라북도하고는 상관없는 곳으로 갔어요. 뭐 빌려올 수는 있겠죠, 물론. 이런 게 참 아쉽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중심돼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그게 너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임난 직전에 나온 책인데 결속유추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해서 민사소송에 필요한 판결에 필요한 책이에요. 이 책을 전주에서 개간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최초의 간행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임난 직전에 이게 전주에서 간행이 됩니다. 활자로, 목활자로. 그래서 이 전주에서 나온 목활자로는 이게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보기엔 임난 전거 유일한 거예요. 유일본이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주라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뭐 내용상으로 보자면은 이게 가명에서 간행될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저런 책은 민간에서 볼 책이 아니고 실제 판결에 필요한 절차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가명에서 이제 찍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런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이것도 역시 유일본어는 한 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제가 진짜 전주 가명에서 나온 책 중에 저라면은 제일 먼저 꼽는 책이 바로 사실은 이 종저보예요. 이게 뭐예요? 감저가 뭐예요, 감저가? 고구마. 고구마 재배법이에요. 그런데 이 고구마 재배법은 누가 지어요? 서유구. 서유구가 그때 왜 지어요? 관찰사였어요. 전라감사가 자기의 저수를 그것도 재밌는 게 목판이 아니라 전주를 대표하는 이 지게다리 회기라는 활자로 찍어냅니다. 자, 이 활자로 찍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우리가 전라북도가 호남이 몇 개 군현이에요? 58개? 58개? 예, 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56개? 이 군현에 다 뿌립니다. 씨감자하고 같이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가 이렇게 흉년이 드는데 이 전라도 호남 지역이 감자 재배하기가 너무 좋은데 왜 재배를 안 하냐?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 나온 여러 가지 감자 재배표를 모아가지고 본인이 편찬을 합니다. 자기 생각까지 집어넣어서 책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각 지역에 보내요. 그게 지금 3개가 남아있어. 지역에 보낸 실물이. 제가 확인한 게 종저부 일체, 가보 완영 개인 1834년 완영에서 출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나간군에서 소장하라 이거예요. 나간군으로 보는 거예요. 전남에 지금 나간. 여기 도장은 보이죠? 전라도 관찰사지인. 보이죠? 잘 보여. 앞에 앉으면 잘 보여.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남원북것도 남아있어요. 남원북것도. 남원보로 보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광주북건데 그건 해외에 있어. 이 2개만 호남에 있고, 지역에 남아있고,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종저부 일책에서 똑같이 써서 도장 찍어서 지역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데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게 56개 9년에다가 다 이렇게 써서 시감자랑 보낸 거예요. 서유구가. 재배해서 백성들 살리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이게 같은 책이에요. 해외에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하나, 둘, 셋, 넷. 우리나라는 오침안정이라고 그래서 이 표지를 만들 때 여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구멍을 뚫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4개 정도를 보통을 뚫습니다. 이 부분을. 근데 하나, 둘, 셋, 4개를 뚫고 여기 옆에를 이렇게 또 가로로 이렇게 해요. 이걸 강희 시대에 강희연간에 중국의 강희 황제 때 한다고 해서 강희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장황법을 재밌는 게 뭐예요? 이렇게 중국식으로 한 다음에 이게 뭐랬어요? 표지 제첨을 별도로 만들어서 붙였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 판식을 보면은 까맣게 보여요. 시커멓게 줄이 위아래로. 이걸 우리가 대읍구라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임난전 조선 초기에만 주로 쓰이던 거고 중국에서는 이제 청나라 시대에 굉장히 유행한 이게 이제 그 판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게 서울에서 굉장히 돈 많은 사대부들이 만들어 쓰는 자기들만의 책에 쓰는 방식이야. 이걸 전주에 와서 이 서유구가 이걸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건 뭐냐면 사실은 중국으로 보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책을 만들었다 해서 중국으로 알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게 유행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중국 가서 책도 찍어오지만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홍석주 집안. 홍현주는 정조 사유잖아요. 이 집안 사람들이 자기 집안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만났더니 그런 자기네 책을 선물을 해, 우리한테. 우리는 줄 게 없잖아. 우리는 문집을 언제 만들어요? 언제 만들어? 죽어야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하지.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중국 스타일로 완전히 책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을 보면은 보통은 제가 보기에 2가지 정도 스타일을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아까도 봤지만 똑같은 이게 아전들이 쓴 글씨인데 이렇게 써가지고 이건 인쇄를 한 거고 이런 것은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 이 책은 배포용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일반 이제 용어로 해서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활자하고 목판하고 차이가 뭐예요? 활자는 어디에 적합한 거예요? 적은 양을 찍을 때. 목판은 많은 양을 찍을 때. 그래서 보통 가명에서는 많은 양을 찍으니까 목판을 쓰는데 이 서유구는 조금만 찍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100부든 200부든 찍고 끝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이 전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바로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전주가명의 책이에요. 진짜 책. 정말로 이 전라도 사람을 위해서 감사가 아까 말했던 수령칠사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감사로서의 자기 직무에 맞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이 도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책을 자기 저술로 만들어서 중국에까지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고 서유구 책 중에 유일하게 간행된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라가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와서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이런 게. 자 그럼 이제 상업출판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상업출판이 그럼 뭐냐? 제가 이 표 만드는데 30년 걸렸어요. 진짜로 이 표만 하나 만드는데 이걸 제가 상업출판을
책을 쓰고 있는데 이 개념이 없이 상업출판 쓴 책들을 보면 참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반각본이 상업출판이죠. 반각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관각, 사각, 반각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 반각본이라는 걸 가지고 출판을 해서 상업적으로 팔기 위해서 만든 출판이에요. 이게 뭐냐면 누가 해요? 민간 출판업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제가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하나가 일반적인 상인이에요. 이 생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책이 잘 팔리는 게 무슨 책이겠어요? 옛날에? 똑같아 지금이나. 지금 뭐가 제일 팔려요? 잘 팔려요? 예? 애들 책, 아동용 교재. 부모가 무조건 사잖아. 비싸든 싸든. 그 다음에 뭐예요? 참고서. 과거용. 참고서. 똑같아.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이게 엄청나요. 아동용 교재? 예를 들면 아이월랑. 1800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전주에서 주로 이제 반각이 돼서 나오는데 얼마? 100년 넘게 베스트셀러야. 어마어마하게 지켜나갑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책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설류.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 어디가? 서울. 서울. 물론 전주도 많이 나오지. 그런데 서울과 전주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출판에서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전주는. 뭐 안성 반각본 얘기도 하는데 안성은 사실은 서울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내려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안성에서는 막 뭐라고 하는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안성 6이나 잘 만들면 되지.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상인들이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민간 출판업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민간 출판업자면 출판사 이름이 있어야지?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를 몰라. 알 수가 없어, 정체를. 이게 문제인 거야. 자, 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조대라는 말 알아요? 조대. 어떤 사람은 쪼다라는 말이 여기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선비들이에요. 가난한 선비들. 그럼 뭐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일부는 상업에 종사해요, 실제로. 그런데 일반적인 상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책 출판을 많이 관여를 합니다. 실제로. 조선의 규모는 엄청나요. 그래서 이 조대라는 사람이 사실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 유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당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게 뭐냐면 과거용 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가짜 족보를 만들어서 파는데 아주 능합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돼요. 영조 때, 정조 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순조 이후로 넘어가면 아예 보편화된 현상이 돼버리지만 실제로 영조, 순조 때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영조 때는 나중에 정조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족보는 활자를 쓰지 말고 뭘로? 목판으로만 만들어라 하는데도 안 돼요. 정조가 바로 죽고 그리고는 다시 원위치 해서 이제 그 위조, 가짜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가짜 족보라는 게 종류가 많아요. 아예 처음부터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집안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 가짜 족보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라는 집안도 있고, 조선시대. 이게 이제 뭐와 관련돼 있어요? 바로 부역 면제와 관련돼 있어요. 부역 면제하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족보를 집어넣고 부역을 면제받으려고. 분역도 빠져야 되고, 자벽들 빠져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단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집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족보를 만들 때. 앞부분은 목판본을 쓰고 뒤에는 활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실제로.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기존의 반각본에서 주로 얘기하는 기존의 반각본은 사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하나. 그런데 상업출판이라고 할 때는 반각본이 아닌데 상업출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중앙관서에서요. 중앙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훈련도감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군비 자체가 없어요. 군인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도감에서 온갖 장사를 다 합니다. 그러다 뛰어드는 게 뭐예요? 상업출판이에요. 그래서 책을 찍어서 팔기 시작해요. 그건 뭐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판 돈으로 군비를 씁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걸 써?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조선시대의 이 재정 규모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
굉장히 작고 규모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작아요 규모가. 실제로 저렇게 해서 군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교서관. 조선후기의 교서관은 아예 인쇄업으로 전업을 해요. 임난 이전만 해도 책을 찍어서 왕이 하사를 해서 뭐 내사기 써서 나눠주잖아요. 조선후기가 되면 활자가 없어요. 찍을 수도 없고 저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제. 그거 어떻게 해요? 실제로 교서관에서 책을 찍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오는 문집들이 교서관 인서체자라는 활자가 있어요. 그것은 주로 뭘 찍냐? 문집만 찍어요. 문집, 족보. 그래서 한때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활자 이름을 문집자라고 그랬어. 문집만 찍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예 인쇄업을 해주는 거예요. 가져오면은 그걸 돈을 받고 찍어주는 일을 이걸 했어요. 여기서. 중앙관서에서. 또 하나가 뭐냐? 책계예요. 책을 출판하는 계를 만듭니다. 이건 제가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남인들이 한 게. 근데 그 책계의 핵심 인물들이 누군지 알아요?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사대부들의 중앙 사대부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정승급들이, 판서급들이 이걸 해요. 그래서 왜? 책을 옛날에는 임난 이제는 찍어줬는데 찍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은 자주 가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개를 만들어서 이걸 판매를 합니다. 똑같아요. 앞에 개념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휘어라는 책이 있어요. 휘어. 이 휘어라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바로 과거용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이제 잘 팔려나가죠. 나중에 뭐 활자로 나오고 또 나오기도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려나는 책이 이 책계에서 만든 이 휘어라는 책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방 관세에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전주 가면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아전들이 지역 유림이나 사대부 상대로 재정 조달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돈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다음에 지방 유림들도 해요. 똑같이. 이게 이제 보성, 전주, 공주 다 있습니다. 이게 뭐 하냐? 처음에는 사실은 의병하고 관련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재정 조달하는 목적이 생겨요. 그래서 출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찰 같은 경우는 뭐가? 임난 이후에 특히 이제 그 북한산 같은 경우는 숙종 때 축성을 하잖아요. 축성을 할 때 왕이 축성할 비용이 없으니까 뭘 내려주냐? 공명첩을 내려줘요. 공명첩이 뭔지 알죠? 이름이 안 써져 있는 교지야. 돈을 받고 파는 거야. 국가에서 공명첩을 내려주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빈민구제, 또 하나는 축성.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원칙이. 그런데 이 북한산 쌓을 때도 성총이랑 승려가 이제 주관해서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내려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양반들한테 팔죠. 돈 많은. 왜 사요? 그 사람들은? 그 사면 뭐가 생겨? 족보도 올라가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건 자벽이 면제돼. 부역이 면제되는 거야. 그럼 양반인 거야 이게. 실제 관직하고 남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산이 쌓아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성은 쌓았어. 지켜야지. 누가 지켜요? 누가 지켜요? 충들이 지켜야지. 뭘 먹고 살아?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총이 뭘 하냐? 책판을 600장을 만들어요. 활자도 만들고. 600장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책을 찍어서 승려들이 뭐 해요 또? 종이 만들잖아. 본인들이 종이 만들고 책 찍어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아요. 그 돈으로 성을 지킨 거야.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남한산성 개원사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찰에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생계용으로 실제로 생계용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상업출판의 개요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업출판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고사차료라는 책에 이 책도 국내에는 없어. 일본에 딱 한 권 남아있어요. 국내에는 하나 있는데 이게 없어 이 기록이. 수표교 아래 북변 이재리 이문 입 들어가면은 하한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한수라는 사람 집에서 새긴 책판이니까 살 사람은 와서 사가시오. 광고예요. 이게 이제 1576년 이 언저리 때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그래도 약간은 뭔가
인정하는 이런 공식적인, 약간은 공식적인,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있어요. 아까 말했던 사찰에서 찍은 예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게 실제로 찍어서 책을 팔 테니까 사가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유일한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실물로.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게 이제 1566년에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순창 거예요. 순창이 우리 전라도에. 순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이건 하버드에 하나가 있고 국내에 하나가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간 천자 주석 건지상이라고 돼 있어. 근데 이 책은 원래 갑인자로 찍은 활자로 찍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져다가 순창에서 다시 만든 거야. 다시 새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끝에 가면 이렇게 이제 순창군의 동쪽에 구악산이 있는데 구악산 무량사회가 한 늙은 승려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선집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평생 이 각수로 먹고 살았다. 여러분도 안 보이니까 제가 반듯하게 써놨어. 그래서 무량사에 있는 절에서 이 선집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각 경판 위사, 책판을 새기는 걸로 일 삼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옆에서 이 보니까 여기 최준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또 뭐 쓸데없는 이런 불경을 찍고 있냐. 돈도 안 되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러느니 더 유익한 주천자를 좀 찍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자문은 뭐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건 한석봉 천자문 이후예요. 근데 그 훨씬 이전에 이미 광주에서 나온 주석 달린 천자문이 있어요. 그것도 국내에 놓고 일본에 있는데 그것 말고 이것은 그 전에 훨씬 이제 원나라에서 들어온 책을 활자로 찍었고 그걸 다시 목판으로 찍은 순창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주천자란 제목 이름으로 순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확인된 건 이 순창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누구냐면 자기 친구 이 정경방 이게 제가 뭐라고 읽어놨어요 여기 최견 이 두 사람한테 부탁을 해갖고 글씨를 쓰게 하고 자기도 이제 여기다가 발문을 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병이라고 돼 있죠. 지금 이게 무량사가 순창 동계 구밀에 있는 산이 무량산인데 원래는 이제 구악산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무량산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에는 아마 폐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절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것 말고도 몇법연화관 각서에 1604년에 이 선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꽤 오랫동안 각수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도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경경방 최기현이 이 순창 군지에 다 뒤져봐도 이런 인물은 안 나오더라고. 그쪽에. 어쨌든 이런 책을 왜 찍겠어요? 이 사람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편걸 여염 이공각도. 이 여염집 다니면서 동냥해가지고 판가하는 승려들 먹여 살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각지용심 근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참 승려가 그 불심이 깊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뭐예요? 천자문을 누구를 위해서 찍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찍어요? 저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좀 황당한 얘기들 하는데 승려들 교육시키려고 저런 걸 찍었다고 이게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이 교수들이 있다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게 무슨 승려들 교육을 천자문을 시켜요.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출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용을 보면 이건 뭐예요? 바로 왜 유학자들이 와서 여기 책 찍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판이라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임난 이전에 1566년이니까 훨씬 이전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미 이러한 출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있지만 뭐 실물도 안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문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짚어보면은 이런 게 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출판을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 가글을 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지만 언제 들어간다고? 인출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출할 때. 책 판각 비용은 0에 수렴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 0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종이는 0이 아니에요. 찍을 때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난이 일어나고 나니까 저런 현상들이 임난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보편화됩니다. 왜? 책이 없어, 국가에. 그러니까 제가 한 사례를 드릴게요. 이것은 1599년에 공주 유성에서 찍은 책이에요. 이것도 유일본이에요. 공주 유성에서 찍었는데 활자로 찍었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주 유성 초외촌사, 초외면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이게 누가 송중길이, 그 다음에 또 초려 이유태,
또 우암, 송시열 다 이 동네 사람들이야. 여기 이 근처에 살던 사람. 이게 모여 살던 데예요. 여기서 찍어낸 겁니다. 거기 보면 민영훈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교정한 사람이 이게 나오고 각자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민영훈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보성의 그 출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성과 이 공주는 연결이 돼 있어요. 임난 이전에 이미 임난 직후에 이 그 의병들 활동하면서 이게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이게 1599년인데 이거 활자로 찍었어요. 많이 찍겠어요? 많이 못 찍겠어요? 많이 못 찍어요. 활자로 많이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내용이 항상일련이라고 항적전이에요. 항우의 일대기를 한서에서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항적전을 뭘로 본 거예요? 단순히 소설, 아니 무슨 항우의 전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로 봐요? 실제로 이 병법서로 봐요. 그래서 이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99년에 찍은 다음에 또 1602년에 바로 이게 몇 년? 99년. 1602년에 목판으로 똑같이 찍어냅니다. 또 누가? 이수륜이하고 이 강여훈이라는 민영훈이라는 사람이 찍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책을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시 찍어냅니다. 그게 굉장히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몇 년 뒤에 영천 임고서원에서 또 찍어내, 같은 책. 잘 팔려, 너무. 너무 잘 파니까 불과 몇 년 사이 이게 무지무지하게 찍어냅니다. 사실은 금방 찍어낼 수 있는 책이 되겠어. 몇 장 안 돼요. 그러니까 찍어서 책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서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목적으로 책들을 찍어내요. 뭐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임난 직후에 맹자라든가 이런 게 나옵니다. 이 경주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아서. 자, 이런 것은 이수륜. 아까 이수륜이가 누구냐면은 여기에 80노홍 이수륜. 이 사람이 이수륜이 누구냐? 사자관 출신이에요. 왕실의 사자관. 그러니까 뭘 잘해? 글씨를 잘 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이 쓰고 이것은 아예 자기 집에서 신중 유학. 유학은 누구 교재예요? 아동용 교재예요. 아동용 교재를 다시 본인이 다 이렇게 써서 책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전 주부 이수륜 간 이수륜의 집에서 찍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보성 축천사당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옛날 초기에는 저는 이걸 보고 왜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고 처음에 저는 사실은 왜 그랬냐면 이러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러한 간행 기록을 이렇게 네모지게 만들어서 찍는 그리고 이 서당이란 말은 언제 쓰냐면은 원나라 시대에 굉장히 유행한 팩이 방법이에요. 왜 저걸 쓰냐? 상인들이 서원, 서당이란 말을 가짜로 써요. 왜 가짜로 쓰냐? 서점이라고 쓰면 안 팔려. 그러니까 어떻게? 서원, 서당이란 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약간 공신력이 생기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관에다가 일부러 문서를 보냅니다. 허락을 받은 것처럼. 관의 허락을 받은 문서를 하나를 새겨놔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것은 관하고 연결되어 있네? 믿어도 되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원나라 시대에 굉장히 유의하던 방식이라 사실 너무 똑같아서 사실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면서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건 이제 의병 활동 비용을 만들려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7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물론 이제 정유재란 이전에도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만 바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이 사람들 했겠죠. 근데 안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병을 어떻게 해, 그러면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못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 지역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 부조를 받아요. 진린, 이런 사람도 그 중에 부조를 해달라고 했는지는 몰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책들을 4개를 찍어냅니다. 이게 이제 이 소학집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황석공 삼략직해가 있고, 19사략이 있고, 하나가 천자문이에요. 천자문은 제가 실물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다 똑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불과 1600년, 이건 언제예요? 겨울. 이건 1600년 맹하. 맹하니까 언제예요? 4월. 이것은 언제예요? 봄. 1년 사이에 찍어내는 거예요. 그 천자문까지 해서 이것을 그 지역 유림들한테, 돈 있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주고
판매를 한다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바로 나주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주께 실물이 하나도 안 나타나. 그 다음에 어디로? 공주로 연결되는데 공주는 아까 제가 봤던 그것뿐이 아니라 공주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성 출판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연결고리가 유일하게 지금 그 실물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심보감이라는 책 있죠? 원래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굉장히 양이 많고 큰 책이에요. 원나라 시대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느 순간에 저게 아주 몇 장 안 되는 얇은 책으로 변해버려. 그게 현재 제일 빠른 게 이거예요. 천계원년, 1621년. 언제? 임난 직후에. 그 책을 언제 찍어? 아동용 교재를.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짧게 이 다이제스트로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니야. 책도 작아요. 그래야 많이 찍지. 바로 뭐예요? 상업출판의 전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중한데 제가 이 사진은 안 찍었지만 여기는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상이 끝나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 중은 여기부터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들은 어떻게 해요? 상 다음에 바로 하예요. 그냥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어서. 왜? 아까워, 종이가 한 장이. 이런 거 또 보여드릴까?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맹자토라는 거예요. 사서가 다 있어. 논어, 맹자, 준용, 대학이 다 있어요. 토를 붙인 거예요. 여기 토를. 그런데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통용되는 맹자언에는 아주 좋다. 그런데 궁유한사. 가난하고 이 돈 없는 선비들한테는 너무 비싸. 기가중. 그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서.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래서 이걸 번역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레로, 금이, 세니 이렇게 한자 끝나고 토가 달려있죠. 이게 뭐냐면 원문 마지막 글자만 쓰고 거기다 토만 붙여놓은 거예요. 옛날 사람 다 외우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7권짜리가 한 권으로 줄어. 이렇게 만든 책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바로 이게 이제 반각본이에요. 바로 이런 게 1637년. 그래서 여기도 또 누가 안 나와? 이름이 없어. 이게 반각본의 특징이 돼요. 자, 또 볼까요? 1655년. 다 유일본입니다. 이건 유일본 아니에요. 이건 유일본이 아닌데 이건 유일본이에요. 순치 12년. 뭐예요? 쓰고 이름 여기 보세요. 정시학일.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것은. 사람 이름이. 이런 경우는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제 병부언해라고 되어 있는 대학장부인데 아주 졸렬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책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저걸 누가 사?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임난 직후에는 이걸 하나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책이 설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임난 직전에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요. 왕실의 출판하고 비교가 안 돼. 자, 이거 보세요. 역대 장관박이. 이건 뭐예요? 어디에 보는 과거 시험서예요? 문과에, 무과에? 무과 시험. 자, 이거 보세요. 강의 30년, 신미 5월 1, 고성 남면 사판. 고성. 이 고성 어디 고성이냐면 경상도 고성이에요. 경상도 고성 남면의 서사의 책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전형적인, 이건 진짜 상업출판인데 반각본이에요. 자, 그런데 지웠어. 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책판이 넘긴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까지 없어서 또 바뀌었어. 이게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책판이 옮겨가면서 주인이 바뀌어가면서 팔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판을 해서 파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훈련도감. 왕실의 이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군대들 먹여 살리려고 왕실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만력 30년 딱 날짜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이름이. 이정구 나오고 여기 발문을 누가 써요? 이항복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발문회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군대의 재정을 조달할 목적으로 책을 출판한 내용이 바로 이 이항복의 발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거 심편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1650년경에 그런 사대부들이 이 책을 찍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 팔아서 자기네 개의 재정을 조달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또 하겠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심편이고. 자, 이런 건 1752년이면 엄청나게 올라가 개원사예요. 이게 개원사판. 남한 개원사 쭉 돼 있고 이게 홍성원이라는 누구? 사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관이 이렇게 잘 써줍니다. 그래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상업출판하고는 이제 달라져요. 이때는 왕실도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혔고 이러면서 이 상업출판도 질이 떨어지면 안 사. 그러니까 질이 올라가는데 누가 하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원사, 남한 개원사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든 이 책이 바로 똑같은 게 전주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보신 적 없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사록 보세요. 이것은 사찰 생계형이라 제가 하는데 광주에서 광주부에서 찍는데 이건 뭐냐? 홍계희. 홍계희가 어디 사람이에요? 전주 사람이에요. 이 진짜 전주관왕은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인물이 제가 보기에는 홍계희예요. 조선시대. 그런데 이게 역모로 죽으면서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전주 청금록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전주 향교에. 나와 있어요. 여기 사람이 여기에서 합격을 했고 전주로 나와 있고 그 명단을 보면. 자, 이 사람이 광주 부윤을 할 때 뭘 하냐. 가보니까 승려들이 여기 나와요. 여기. 왕왕류 판서 위협자. 여기 치도 무위생. 치도는 뭐냐면 승려들이에요. 이 승려들이 승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왕왕, 이따금 책을 파는 걸로 업을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승려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들을 위해 가지고 모장 조기사, 장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도왔다. 그래서 시도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떤 책을 간행하면 좋겠냐? 무슨 말이에요? 무슨 책이 잘 팔리냐? 물어본 거야. 그때 뭐라고 그래요? 소학과 근사록. 누가 보는 책이에요? 소학은 뭐에 필요해요? 과거 시험에 필요하지. 근사록은 과거 시험에 상관없어. 유학자들한테 필요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근사록은 4권짜리예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소학하고 근사록 다 2권으로 줄여갑니다. 소학도 원래 몇 권이에요? 원회 빼고 5권이에요. 근데 2권으로 줄이고 이걸 이렇게 왕실에 사자관 시켜서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그래서 실제로 왕실본인데 이걸 그 사람들 시켜서 다 각을 해서 책판을 만들어서 승려들한테 준 거야. 너희들 이걸로 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이게 이제 출판이 상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게 사서상계 내각장판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왕실의 출판이에요. 이거 내가 이미 옛날에 논문 쓴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거 왕실 출판이 아니에요. 왕실 출판은 맞은데 이걸 누구한테 해준 거냐? 바로 북한산성 승려들한테 해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성총 스님이 북한산성을 축성을 하고 승려들을 위해서 책판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 몇십 년 지나니까 책판이 어떻게 돼? 다 다뤄요.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요구를 해요. 뭘? 공명첩 달라고 그래. 왕실에서 어떻게? 내려줘야 돼요. 왜? 내려줘야 이 사람들이 책판을 생계를 유지하고 그래야 뭘? 지키지. 북한산을 지키니까. 책판을 내려줘요. 아니죠. 공명첩을. 그걸로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30년쯤 뒤에 이제 정조 때 와서 또 얘기를 해. 또 보수한다고. 또 내줘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난 1820년. 이게 1820년입니다. 경진년은. 20년에 또 요청을 해요. 순조한테.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는 보수를 할 수가 없어.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90년? 거의 100년 된 거예요. 더 이상 보수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왕실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실본을 그대로 판각을 했는데 실제로 왕이 그걸 지시한 해는 경진년이에요. 1820년. 근데 실제로 판각이 주역부터 완성이 되는데 그때는 언제? 1821년이에요. 실제 책은 1821년부터 나오는 거야. 20년은 책판이 존재하지 않아. 옛날에 이런 기록은 왕이 지시한 해의 간지를 쓰는 거예요. 완성된 해의 간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간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이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공부하시는 분 같은 건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의 경우도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태고사로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왕실에서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며칠 찍어서 보내라 하면은 얘들이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필요한 이제 이 책판 같은 경우는 종이를 중국 종이로 책판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책판에 거기가 있으니까 종이를 보내면 이 사람들이 그걸 인출해서 보내오는 거예요, 왕실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좀 그러긴 한데 뭐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경서유초라는 책인데 이게 전형적인 과거형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 6관본, 5관본 뭐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이것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육간본 같은 경우도 1832년, 4년인데 1894년으로 해서 태인에서 나온 건데 이게 94년본이라고. 태인본인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유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1636년부터 이렇게 몇 년이에요, 이게? 200년 동안. 200년 동안 이게 민간에서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보자면 이 초간본은 누가 만드냐? 개인이 찍어요. 개인 찍어서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간도 제가부에는 같이 찍는데 판을 좀 더 깔끔하게 다시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그리고 3간본, 4간본은 뭐냐면 활자로 만들어요. 활자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활자로만 조금만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활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찍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양이 엄청 늘어납니다. 처음에 이제 부목으로 됐는데 27부, 330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 412, 426 이렇게 늘어나요. 양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보완을 시키면서 시장에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장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물 한번 볼까요? 이게 처음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경서유초라고. 그러다가 재간본부터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목록도 생겨나요. 처음에는 목록이 없다가. 그 다음에 3간본은 활자예요, 활자. 이런 식으로 활자로 찍어냅니다. 4간본도 이렇게 활자로 찍어내요. 자, 그런데 그거 한 다음 이제 5간본은 이거 상주에서 찍어내요. 상주목에서. 상주하면 또 뭐가 유명해요? 꽃감이 유명한 게 아니고 내가 꽃감 얘기할 줄 알았어. 물론 꽃감이 유명하지. 상주 꽃감이 유명한데 지금 꽃감이 왜 나와? 배고프신가? 상주가 뭐가 유명해요? 똑같이 아전. 훈민정음 유명하죠. 그 최근 얘기고. 아전이 유명하잖아, 아전이. 상주 하면은 옛날부터 아전이 유명했고, 이명구라는 사람이 뭘 만들어요? 연조귀감이라는 책 여러분들 아세요? 아전들의 유명한 아전들의 책을 만든 그곳이 바로 상주예요. 그 상주에 그 이명구라는 아전이 전주를 찾아와요. 남문 중서할 때 상냥문 받으려고. 누구한테? 바로 전주에 있는 이 오상수라는 아버지도 오영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오영하, 오상수 부자가 다 진사를 하는데 이 사람 둘 다 뭐예요? 원래 장흥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터잡은 아전들이에요. 근데 아전들인데 진사에 합격한 거야. 그래서 이 아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글이 풍요 삼선에 실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찾아와요, 이명구가. 그 정도로 이 상주라는 데가 아전으로 엄청 센 데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런 책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연조기간 보세요, 한번. 그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1600년 그 이전부터 아전들, 중요한 아전들의 내력이 다 적혀 있어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야, 자기들끼리는 그게. 실제로 그러잖아요. 조선시대나 와서 뭐 아전이 지방관리지, 고려시대는 다 호족들 아니에요. 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 상주에서 왜 나왔겠어요, 이게. 더 흥미로운 게,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1700년대 아까 제가 18세기 초중이라고 했잖아요. 이때쯤 나와요, 이때쯤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게 태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태인이란 기록이 어디에도. 그지만 태인의 책판 목록을 보면은 경초라는 게 이름으로 딱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방증으로는 이 책의 앞뒤를 보면은 다 배접지가 뭐예요? 태인 반각본을 배접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태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만들었고 이게 거의 1834년부터 60년 동안 전국 시장을 다 누비고 다녀요, 이 책이. 아까 말했던 수험서로서.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이게 영조도 보던 책이에요. 영조는 따로 만들어요, 필사본을. 사자관 시켜가지고. 그게 남아있어요, 규장각에. 자, 근데 이제 그 기록이 이제 왜 그러면 1834년이라고 내가 자꾸 하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찾아줘야 돼, 다. 여기 보면은 우리 집에 이전에 경서유초가 2권이 있었는데 지난해 이모년이 몇년? 과거 제도가 언제 없어져요? 1894년에 없어지잖아요. 1894년 이후에는 과거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모년이면 제일 빨라야 언제예요? 네, 1882년. 1882년 이때 장성에 감시 보러 갔다가
옛날에 입장할 때 책을 들고 가요. 컨닝을 해야 되니까. 다 들고 갔어. 물론 정주가 막았지만.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어요? 입장할 때 분실을 했어. 그래서 이번에 고부감시 때 이제 고부감시 때 가서 이 책을 산 거예요. 3권을. 그러니까 이때 산 건 뭐냐면은 2권짜리는 내가 보기에는 저걸 산 거야. 상주판. 상주판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상주판 가지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야, 이걸. 이때 72년, 82년에. 그래서 다시 이 책을 고부감시 때 다시 산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정해년이에요. 87년에. 그래서 이게 87년 기록이기 때문에 이때 이전일 수는 없어요. 이후일 수는 없는 거예요. 94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그 태인판 중에서도 이제 아전들이 이제 이 목적으로 만든 책인데 굉장히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린, 정말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전주 얘기를 하지. 그죠? 상업출판 얘기가 이제 조금 들어오면 좋은데, 아까 제가 만든 그 표 하나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한 겁니다. 표 얘기를 사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전주 얘기로 이제 가봅시다. 고사차류를 보면은, 이게 임난 전이니까 고사차류는. 전라도가 다 합쳐서 33.9%야. 경상도가 39%. 두 개 합치면 70 몇 프로잖아요. 근데 전국에 중앙에서 만드는 거, 지방판. 거의 한 75% 정도를 경상도하고, 대구 가명하고, 전라 가명 중심으로 한 전라도에서 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임난이 나면은 저 책이 남아요, 안 남아요? 한 개도 안 남죠. 다 없어집니다. 한 개도 없이 다 불타버려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어쨌든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질 않고 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원래 있던 책판이 뒤에가 뭐가 바뀌어서 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명목상으로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 뭐 7년 동안 전쟁 났는데 관아에 있던 책판이 남아있겠어요? 다 관아 것은 없었다고 보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사찰에 있는 게 일부가 남아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건 뭐냐면 1621년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방 가명에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난 이전에 출판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왕실은 이제 더 이상 출판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해? 지방 관아에서 책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라도도 마찬가지,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중용장구예요. 여러분들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이거. 이게 중용장구가 뭐냐면 이 글씨가 원래 누구 글씨를 본단 이 책의 글씨가 본단 거냐면 성종의 글씨예요. 성종의 글씨를 본단 책이 남아 있었는데 그 하나를 구해가지고 여기 허직이라는 여기 보면은 전주 절제사 이 양반이 여기서 전주 부윤 이분이 전주에서 찍어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전주에서도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런 건 들어보신 적이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게 바로 이 1610년에 나온 상설 공문지모 대전이에요. 이 책은 이제 뭐예요? 여기 보면은 누구누구 했다고 양목렬이라고 나와요. 이 양목렬이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의병하고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직들이 쭉 있어. 이렇게 이름이. 근데 이거에서 현혹되면 안 돼. 이건 사실 관판이 아니고 이 유림에서 만든 거예요. 이 앞에 서문을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어. 서문을 안 읽으니까 그래. 서문 보면은 왜 만드는지. 이 전라도 지역에서 그래서 이것저것 찍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게 좀 괜찮겠네? 이게 좀 팔리겠네? 경서는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이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서 이걸 찍어 이게 엄청 히트를 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래서 유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사. 뭐가 나와요? 최회, 뭐 유하, 뭐 이렇게 유사라고.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유림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나라 시대에 관의 힘을 빌어서 뭔가 넣으면은 이게 뭔가 잘 팔린다니까. 여러분들 똑같잖아. 관에서 뭐 한다고 하면 잘 되는 것 같잖아. 가잖아. 개인이 한다고 하면 약간 의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런 이름을 다 넣어줘요. 약간 도안은 주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이독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보면 처음에는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자를 만들어서 사실은 안 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 활자를 만들면 어쩐다고? 많이 못 찍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제 임난 이전의 전주 활자에서는 그게 있지만 여기서는 이걸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돈을 모아 가능한 뜻이 가상하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금을 마련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책이고 그 다음에 하나 나온 게 사실은 이 책은 제가 지금 이건 두 권을 봤는데 하나는 이게 여기에 있어요. 완판본문화원에. 희한하게 여기에 하나가 소장돼 있더라고. 하나는 청주박물관에 있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이유로 15년. 아까 12년이잖아요. 15년. 이 맹자가 다른 책보다 유독 이 전주지에서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많이 나와요. 따로 찍는데 맹자를. 그래서 이 책을 찍어냅니다. 이게 맹자를 찍어내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은 더 줄인 축약된 책으로 찍어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써요? 바로 양문열이가 발문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도유사가 있고 유사가 있는데 도유사가 양규생이고 여기서 이 지역 전주 사람들의 이 유림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병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훈련도감처럼 똑같은 이유로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집주가 붙어 있는 경서는 부피가 너무 커서 학자들이 병통으로 여긴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줄여야 되는 거야. 자금과 장인을 모아서 큰 주석이 딸린 맹자 대문을 잘 베껴 쓰고 목판에 새겨 유통하면 강송이 편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고 이건 이제 17세기 거지만은 이러한 책들도 보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한 줄에 석자짜리로 돼 있는데 애들이 쓸 때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작으니까. 너무 긴 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 자로 해서 뭐 좀 작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책들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이게 다 완산부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런 게 이 전주가 유독이 강한 거예요. 전주가. 자,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그 서재학 하시는 분들이 이게 동몽선습을 이걸 이제 1600년대 여기 이분도 여기 1600 몇 년이라고 써놨죠. 1600년대 이게 동몽선습이라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숭정 기원지 후 하고 여기에 갑오 맹춘 갑자일 호남 완산부 완산 개판 근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발문은 누구 발문이냐면 사실은 우암 송시열의 발문이에요. 그런데 우암 송시열 이름을 싹 빼버리고 여기다가 호남 완산 개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관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전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1774년이 돼요. 연도로 따지면.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주 얘기를 이제 앞으로 30분 동안 해야 되는데 자, 누판구 한번 봅시다.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전주 출판이라는 게 그렇게 컸지만 실제로 누판구라는 것은 정조 때 만들어진 책판 목록이에요. 지방에서 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책판 목록 올려라 해서 책판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임난 이전에 33.9%였는데 이게 15.8로 줄었어. 근데 뭐예요? 경상도는 39.4였는데 40%로 거의 유지가 돼요. 그럼 뭐예요 이게? 왜 전라도가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이 사실은 다른 데를 보세요. 이 임난 이후에 함경도하고 평안도 쪽에서 이 일부 이제 꽤 명망 있는 사람들이 관찰을 하러 가면서 그 지역에 꽤 많이 찍어내고 그게 공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로 이제 경서 중심이지만 그런데 전라도는 사실은 조금 이건 문제는 달리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도 아시겠지만 전라도 즉 임난 19세기에 나온 이제 정조 순조 시대에 나오는 책판 목록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책판 목록을 보게 되면은 전라 가명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참. 뭐가 없어? 완판본이라고 하는 전라 가명의 책판 목록에 없는 게 있어 하나가 굉장히 이상한 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칠서가 없어요. 네. 칠서가 없어요. 가명판에는 없어요. 어디로 가요, 그게? 바로 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전들이 관리하는 사판이.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순조연간에 나온 숫자를 비교해보면은 이 가명 쪽에 판종 수가 한 35종 정도가 실려 있고 사판이 한 그 정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집어넣으면은 사실은 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물론 이제 여기 이게 일부 빠져나간 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전라도 지역에 그게 일종의 그런 부분이 약간은 나타나는데, 물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1600년대 전주 가명의 책판 현황을 몰라요. 저는 봤으니까 알지만 여러분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은 그때만 해도 양이 엄청납니다. 그게 적진 않아. 근데 이 루팡구만 가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현상은 그렇게 보여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주 관련 책판 먹는 건 이게 세 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앞으로 얘기할 거고, 예를 들면 이 1759년에 나온 이 책판 목록은 이게 이제 정조의 스태프본이에요. 정조 도장이에요. 이게 이제 관물원하고 이극지장에 도장이 찍혔는데, 전주 보면 이제 강목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쭉 찍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소요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 숫자를 써는 거예요. 저 종이는 실제 종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안 맞겠어요? 왜 안 맞겠어요? 띄어먹을 수도 있고, 띄어먹을 수도 있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넣어야 돼요, 비용을. 그래서 저게 안 맞아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데는 딱 맞게 하는 데도 있어. 시골 어떤 책판 목록 보면. 숫자를 세우면. 그 다음에 삼난 책판 목록 보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여기에 이제 사간이라고 해서 아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 제도 책판 목록 순조연간 보면은 서문박, 남문박에서 아예 나눠져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주 출판이 서문박과 남문박이 완전히 분류를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남문도 남문이지만 서문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서문의 규모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각도 책판 목록도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뭐예요? 도광 경자편 1840년에 왕실에서 만든, 기가 막혔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왕실에서 만든 책판 목록인데 거기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이상은 사판이다. 근데 여기 앞에 전주판 쭉 끝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상은 관판이다. 관판하고 사판하고 나누는 거예요. 왜? 사판을 인정한 거예요. 전주만. 전국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경상도도 없어요. 여기만, 오로지 여기만.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올릴 때 그렇게 올린 거예요. 이 사판은 뭐예요? 돈을 줘야 돼, 따로 별도로. 별도로 돈을 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전주사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전주판들. 이게 이제 바로 민주연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주에서는 완상가 지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면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건 이제 밝혀내 준 겁니다. 민주연이가 여기 왔다가 이걸 베껴간 거예요, 하나를. 1850년에. 그래서 이제 민주연이가 한 게 기록이 딱 남아있는데, 이게 56년이라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기간이 딱 시대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별도 순조연간에 나온 건데, 전주 객사책판이라고 돼 있어요. 왜? 이 책판이 어디 있었어요? 객사옆에 있어요. 객사옆에 책판, 장판고가 있었어요. 그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게 바로 그래서 전주 객사책판이라고 돼 있고, 이게 쫙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여기도 사판이라고 똑같이 예외 없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이제 자세하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상업출판용 책판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태인을 먼저 봐야 돼요, 사실은. 오늘 제가 태인 얘기를 안 하니까. 어쨌든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순조 때 나온 제도 책판을 보면은 고문진보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각도 책판에 보면은 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빠져 있죠.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태인판이 아닌 줄 알아. 다들. 이거 다 태인판이에요. 좌전도 태인판, 예기도 태인판, 사석 규격도 다 태인판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거 경초,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수유추가 이거예요. 이게 다 태인판이에요, 이게. 이게 태인판이고, 완영 객사 책판 목록에도 태인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있지만, 이제 이게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주인들이 바뀌는 거예요. 태인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태인 것도. 전주로 일부가 오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내가 그걸 설명하려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영하고 태인하고 이 아전들끼리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런 영리들하고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사실은 그걸 이제 명확하게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인이 바뀐 것을 이제 규명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주를 보면은, 전주가 이제 삼남 소장 책판에 이제 이 정도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남문하고 서문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남문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서문이 무지무지하게 큰 동네라,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이런 책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판과 간판이 구분된다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삼경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책들, 강보주역, 강보노노, 9권, 5권인데, 사실은 이건 저도 아직 실물을 보질 못했어요. 어떤 걸 지칭하는지를 명확하게 사실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는 이제 거의 뭐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출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대에 의미가 있어야 되지, 이미 시대에서 끝나버린 퇴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출판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미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주 출판이라는 거 아까도 봤지만 남문과 서문이 나뉘는 시대가 순조연간이에요. 그리고 순조연간이 바로 서울에서도 그러한 출판이 본격적으로 민간 출판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몇 가지만, 이거 예입니다. 다가 아니고. 화동서법 같은 경우 이제 1800년에, 구운몽은 3년, 소미가속 이런 것은 이제 1805년, 맹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활자본이죠. 이런 건 이제 1805년이고, 이게 이제 이런 것은 7년. 꾸준히. 그리고 이제 칠서가 하경용 장판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는 뭐가 빠져요? 바로 맹자가 빠져요. 맹자는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 80권짜리 삼경사서가 나올 때 뭐가 들어가요? 여기 하경용 장판에다가 이 풍패신간이라고 들어가 있는 저 맹자 집주는 그게 들어가서 한 세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그 이전에 있어요. 그 이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달력이라는 거예요. 헛단자 달력. 하나짜리 책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금지를 하는데, 이거 말이 길어지지만 어쨌든 이것도 역시 국가에서 돈벌이를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못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주에서는 유독 많이 나와, 전주에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제일 빠른 게 이미 정조 때 것도 있어요, 이게. 정조 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홍전 같은 경우는 1823년에 완부에서. 그 다음에 별원봉기 같은 해, 여기 보세요. 개미년 도광 개미 3년 4월 1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완부서 개간, 이건 뭐예요? 구곡개간. 이게 뭐예요? 하나는 남문바, 하나는 서문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똑같이 나와, 이게.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전주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세요. 1828년 건데, 도광 무자 8년, 완산부 서 사거, 주소까지 나와. 이름은 지웠어.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예를 들면 주해천자문도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31년에 나오는 이제 이거 통강 같은 경우 보면은 뭐예요? 서문박 개판. 여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최영료라고. 이 정도가 이제, 당음 같은 경우도 완산해서 이렇게, 뭐 유일본들인데 다. 어쨌든 제가 왜 이걸 순조연간을 중시하냐면, 이미 전주에서 상업출판, 특히 민간 출판이 제일 활성화됐던, 시작이 됐던 시대가 바로 순조 때예요. 이때부터 남문과 서문이 나뉘면서 경쟁적으로 발전한 거고, 이게 이제 전주 민간 출판 시작인 거예요. 그 이제는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 조금 자료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게 1805년 세제을축 득전서 신간. 그래서 이제 풍패정 이거요. 이게 먼저 나와요. 아까도 봤지만 임난 이후에 이미 전주에서 맹자가 따로 나옵니다. 그게 그만큼 맹자는 이게 사실은 뭐에 필요한 거예요? 과거 수렴도 필요하지만 뭐에 또 필요한 거예요? 문장에도 필요한 거예요. 문장 공부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책입니다. 한유가 바로 이 맹자에서 등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맹자라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독 이렇게 많이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경용 장판. 지금 전주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하경용 후손 찾기 해야 돼. 이 제가 보기엔 아전인데 이 하경용부터 찾아야 돼요. 하경용부터. 이것도 마찬가지. 1810년인데 계속 1870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 이런 거 보세요. 28년에 나온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게 이 정도로 완산부 서 이렇게 해서 주소가 이미 다 나와요. 주소가. 어디 사는가. 이런 것도 뭐 이런 거 완산부니까. 자, 이런 거 최영력 이런 거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든 당음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지금 보는 당음은 다 후대에 나온 당음들은 구한말 일제 때 거예요. 근데 이건 1831년 판본입니다. 이게 전주판. 자, 이게 이제 달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한 장짜리 달력 나눠주고 벽에다 붙여놓고 했는데 우리 그 달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헛단자고 해서 단력이라고 써요, 이것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런 책들의 배접지를 쓰이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전주판 칠서나 전주판 책의 방각본의 배접지로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1799년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한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걸륭 몇 년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임경업적 같은 게 이제 서울에서는 이게 뭐 방각본을 찍고 하는데 어쨌든 한글로 된 것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1780년.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나온 서체를 보셔야 돼요. 이 서체. 이 서체가 바로 이제 전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전주로. 전주로 어디로 연결돼요? 바로 안성파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게 동문이 심판인데 안성파는 이게 안성에서 나온 책이야. 물론 찍었죠. 그런데 책판 자체는 이게 경판에서 갈라진 걸로 봐야 되는 거고 경판과 연계선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안성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서울에서 하던 사람들 하나가 내려와서 이제 이걸 하는데 여기서 꽤 찍었어요. 이제 다 이건 20세기 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북촌서사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조홍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경판이고 이게 이제 이게 경판이고 이게 안성판이에요. 거의 같아요. 보시면은 실제 간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분이 안 될 정도.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글씨가 공서체를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각이 똑같아요. 전주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전주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하지. 자, 그런 점이에요. 자, 별원봉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1823년 건데 이 별원봉기 글씨가 바로 앞에서 봤던 임경업전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 이게 이제 서울에서 당시에 유행하던 이 글씨체가 전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주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마지막 강기인데 이것은 아마 이게 옛날에 박순호 선생이 가지고 있던 건데 지금 소장처를 모르겠고 이건 최근에 발견된 거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도광 3년 쭉 나오고 부곡 개간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학원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학원은 상관은 없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823년 조홍전이에요. 어때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건 제가 아직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주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전주판들이 자 보세요. 구운몽 같은 거 보세요. 구운몽도. 이건 뭐예요? 우리가 봤던 그런 스타일로의 글씨가 이게 이제 1830년, 40년까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뭐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이제 구한말에 와서 복각한 거예요. 새롭게. 자, 이건 정수경전. 이것도 공개 안 된 거예요. 이 전주판이에요. 한 번도 공개된 적도 없어요. 자, 그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만 땜빵한 거야. 글자가 어떻게든 날아가가지고 이것을 구한말쯤에서 19세기 후반쯤 구한말쯤에서 그 당시 전주 스타일로 이렇게 다시 땜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울판이나 이런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전주판은 일정할 리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각이 다 달라. 이게 이제 전주판의 특징이란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안전 같은 거 보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정말로 이제 정형화된 이 깨끗한 글씨가 나오는데 이게 뒤에 가면 뭔가 다 이상해져, 뭔가. 몇 장만 넘어가면 다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만 나오면 뭔가 너무 멋있겠는데. 이게 되질 않아. 정민현 맹아, 이게 1907년입니다. 완남, 구성리, 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건 풍패주의란 뭐 잘 아시니까. 아까 풍패라는 거. 이것도 풍패라는 말이 이제 쓰인 걸 제가 보여준 건데 글자 이상하죠? 이 삼수변을 안으로 물숫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각수가 디자인을 한 거야. 나름대로 이 풍패를 이렇게 이게 나름대로 디자인한 거예요. 이 사람 이런 글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비우자처럼 하고 신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되게 멋지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다 상표예요. 자, 구성리 내가 구성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꾸 구성리 가지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자 1910년 전후에 이게 전주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이 북문에서부터 남문까지만 남아요. 여기가 먼저 없어지고 나중에 남아요. 여기로 보면 이게 서문 바뀝니다. 서문. 여기가 남문이고 여기가 부남면이고 이제 여기가 구이동이에요. 상당히 멉니다. 여기는. 그런데 전주 남면을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남면이고 그 당시 이제 전주 남문 밖의 모습들인데
사실 이게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이지만 굉장히 뭐 대단한 모습이죠. 이게 저게 난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가명 복원한대. 근데 이 문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 가 있지. 문을 못 낸 거야, 이쪽으로. 원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8달러예요. 이게 이게 이제 관찰 도청 8달러인데 여기 비석 있잖아요. 지금도 가면 비석 있죠, 안에. 가명 복원하는데 안에 가면 비석 있잖아요. 그 원절이에요, 그 원절. 이게 바로 8달러인 거고 이게 가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난문이에요, 난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1909년경에 나온 책에 실린 겁니다. 전주 얘기를 하는. 자, 또 볼까요? 난문? 이건 이제 전주부 난문인데, 보여요? 호남 제일성. 눈 좋으시네. 이게 보이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본 거예요? 안에서 본 거예요? 안에서 본 거죠? 안에서 본 거. 이거 사람 올라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 네. 여기는 이제 뭐예요? 이게 전주 풍남문의 옆모습이에요. 성곽이 살아있을 때. 이건 반대쪽. 이게 풍남문. 잘 안 보이죠? 그냥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자, 이게 풍남문은 뭐예요? 이게 풍남문인데 아직 여기 철거 안 됐을 때. 이게 전주 남문 밖 모습이에요, 바로. 남부시장. 그리고 이제 이게, 자꾸 뒤로 가네. 자, 구성리 얘기 나오다가 지금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구성리라는 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제 춘향전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춘향전에 이 강기가 다 없을 거예요. 다 파내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출판법이 생기면서 뒤에다가 판권지를 붙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파낸 거예요. 이거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 하권하고 상권이 있는데, 이게 제목은 연려춘향 수정가인데, 제목은 춘향전이라고 돼 있어요. 돼 있고, 중하, 이것은 뭐예요? 개하.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5월, 이건 6월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동이라고 이건 돼 있어요. 구동.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가 군자정이고 여기가 다가산. 이쪽이 이제 서문 쪽이에요. 이게 전주 모습입니다. 당시에. 여기는 이제 전주 서문 밖에 서통. 이게 이제 전주 모습. 커요, 안 커요? 지금보다는 더 큰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폐서문. 서문의 이름이 폐서문이잖아요. 이게 폐서문이라고 보이죠? 아주 이렇게 뭐 사람 다닐 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게 다 철거가 된 거지, 이러니까. 바로 이제 이 벼럴봉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완서에서 나온 게 이게 퇴별가. 여기 무술 1898년에 완서 신간 이렇게 해서 이제 퇴별가 나온 거. 이 서쪽에서 나온 책들이 글자가 좀 작아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책들이 많습니다. 북문 볼까요? 북문은 뭐예요? 보이죠? 뭐라고 써 있어요? 빨리 읽어봐. 공북문, 다 눈 익으신데. 다 보이잖아, 이게 공북문. 아까 매천 황영이 막 도망갔던 데가 여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북문에서는 사실 나온 게, 구한말에 이제 조응전 하나가 여기서 나온 게 있고, 다른 조그마한 책이 한두 개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문, 완동문이라고 돼 있죠? 완동문. 이 완동문도 이름만 있지 여기서는 책은 출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이 있는데 서문과 남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되는 거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 순조연간에 남문밖 서문밖에 바로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것도 아직 소개를 제가 안 한 겁니다. 이게 숙종 때 나온 완산지예요. 처음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남문 밖에 동네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 이거.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합니다. 장명등동. 김진도 선생님 장명등동 지금 있어요? 없죠. 장명등동이 왜 장명등이냐? 여기 절이 있었는데 늘 사람들이 뭐해? 여기다가 불을 켜놓고 기복을 했대. 그래서 장명등동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서문 밖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탈관동이야. 탈관이 뭐예요? 갓을 벗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동네 이름이 뭐예요? 입석동이래요. 원래 입석동인데 탈관동이라고 해요. 왜 탈관동이라냐? 거기 사는 양반들이 다 무식한 놈들이야. 거기다가 매번 탈관대 호출강. 그러니까 이게 갓도 안 쓰고 옷도 다 벗어 제끼고
이 바로 남문이잖아. 가서 거리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맨날. 가서 이제 앉아서 한담이나 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관동이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삼화동이에요. 남문 밖에 있는 그 동네 이름 하나가. 삼화동인데 원래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구석동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바로 구석동이에요. 그런데 본명은 구석동인데 삼화동으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이 완산지를 지은 사람이 자기네 집안이 서울에서 내려온 이유로 과거급제를 엄청 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맞은편에 사는 김씨네 집에서 또 과거급제를 여러 명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삼화시 합격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삼화동이 된 거예요. 이 완산지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지었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완산지 시초예요. 이거 여러분들 발표하면 뒤집어질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한벽당 같은 경우 얼마나 엉망이라는 거 금방 드러날 거고 여기에 1600년대 책판 목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전주 완영에.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아마 제가 공개를 따로 할 거고 어쨌든 이게 바로 구석동이라는 게 이렇게 유래가 깊은 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간기의 기록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구곡이라고 돼 있고 나와 있는데 뭐 구성리 다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사실은 소대성전에 보면은 명확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귀동 여기 나와 있는 완귀동 신간이라는 게 소대성전이에요. 여기 보면 뭐예요? 판권지를 제가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판권지를 붙이면 뭐라고 나와요? 주소가 나와.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완흥사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박경보가 주인이에요. 그 당시에. 전주군 남문외 구성리 1통 1호. 1통 1호라는 건 어디에만 쓸 수 있어요? 시골에 쓸 수 있어요, 저 말을? 1통 1호란 말을? 전주부 안에서만,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은. 쓸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그런 호적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동네, 바로 그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1년에 나온 구성리 지도예요, 이게. 여기 지도 딱 보시면 뭐예요, 여기? 부남, 뭐라고 돼 있어요? 구성리. 부남, 여기가 부남면이고, 여기가 바로 밖에, 여기가 구성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부분이 책이 나오는 거지, 이게 멀리 떨어져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문박, 남문박, 1909년에 광고지예요. 얼마나 한번 대단했는가 볼까요, 이게? 이 사진. 임전라당. 이게 멋있어. 임전라당. 사진관 이름이 한국 전주의 서문 안에 있다. 서문 안에 있던 사진관이야. 전라당 좋지 않아요? 이상한 얘기 하려나, 지금 같으면?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도 종묘원인데 전주 부남면, 전주부 서문박 남통에. 남통, 서통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약방인데 서문박. 이것도 뭐예요? 이거 오락장이에요. 장기 바둑 두는데. 노름하는 데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전국에 한량 다 모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전주 서문 안에 전주 불악부가 있는 거예요. 전주 클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뭐예요? 술 만드는데 청주 한국 전주 서문 안에 소매점. 전주 서문 안에 동산 용달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건 도장포고 이런 거 보세요. 다 이런 겁니다. 남문 한번 볼까요? 남문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광고한 데가. 좀 서문이 먼저 개발됐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서문에서 북문으로 먼저 성곽이 없어지면서 거기가 개발이 되고 일본 놈들이 들어온 거고 이러면서 저런 게 생기는 거죠. 남문은 조금 더 남아 있었으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그래서 전주병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쪽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거. 요리집이잖아요. 요리집. 건축 청부. 자, 그래서 전주출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거하고 달리 다른 데도 비슷하지만 가명이 있기 때문에 전주상업출판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아까도 했지만 칠서가 없다는 거. 관판을 보완하는 게 이미 그런 상업출판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방관판의 상업서 판단의 기준이 돼요. 전주관판이. 왜? 전주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의심은 가지만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역시 완판본 소설이 20여 종이 지금 20몇 종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조선옥의 상업출판의 중심이다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표 한 장 거기 나온 내용처럼 전주출판이라는 것은 어쨌든 관판과 함께 가명 출판이라기보다는 이런 상업 출판 쪽에서 우리가 볼 때 더 의미가 명확해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주 출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